공항공대 항공과의 한인탁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릴 내용은 보통 EMC라고 알고 있는 복싱 멀팅 컴파운드의 그 터프닝 비해가 있어서 나노 파티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온도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이 터프된 EMC가 요구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EMC는 이런 반도체 칩을 패키징하는 머티리얼로서 사용되게 되는데 이런 소자가 어떤 솔더링 공정에서 솔더링 온도가 235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게 되는데 EMC는 그런 습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드 프레임과 그 EMC 계면 사이로 이제 수분이 디퓨전돼 들어가면서 이 디퓨전돼 들어간 수분이 그 솔더링 공정기 온도에서 이베포라이저 되고 그 프레쇼가 걸리게 됨으로써 크랙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런 크랙 현상을 팝콘 크래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팝콘 크래킹 현상은 그 EMC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터프닝된 EMC가 요구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EMC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EMC는 이 베이스 머티리얼로서 에포क्시 레진과 하드너 그다음에 촉매가 들어가 있고 기타 난연제와 릴리징 에이전트, 카본 블랙 같은 컬러런트와 모디파이어로서 실리콘 러버 같은 것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충진제로서는 보통 커플링 에이전트가 처리된 이런 실리카 파티클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EMC는 그 터프니스 값을 지워치 밸류로 나타냈을 때 상온 이상의 온도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그 터프니스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감소되는 그 터프니스를 어느 정도까지 증가시키느냐 그것이 관건이 됩니다. 이러한 터프니스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서 보통 에폭시 레진 자체의 그런 유리전용 온도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필러의 충진율을 높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점도를 높이기 때문에 가공성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그 터프니스 메커니즘에서 크랙 패스를 모디피케이션하기 위해서 그 서브 마이크로 사이즈, 즉 나노 사이즈의 그런 파티클을 첨가하고자 했습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노거닉 파티클로 이제 브리틀한 폴리머를 터프닝하는 큰 메커니즘으로서는 이러한 이노거닉 파티클 사이로서 크랙이 진행될 때 리니어하게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보잉 현상을 보임으로써 터프닝되는 것과 그리고 크랙이 그 파티클을 지나갈 때 실체되고 트위스팅 됨으로써 크랙 디플렉션 되는 현상을 봅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EM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티클들이 충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보잉 현상보다는 크랙 디플렉션 현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EMC 같은 경우 상온에서 크랙이 진행될 때는 일반적인 터프닝 메커니즘에 의해서 디플렉션이 일어나지만 점점 온도가 올라갈수록 브리틀한 매트릭스가 소프트닝이기 때문에 이런 터프니스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나노 파티클을 이런 식으로 첨가해가지고 이런 디플렉션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시스템이 그 스키매틱하게 그린 것인데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실리케이트나 어떤 나노 실리카를 이런 기존의 마이크로 사이즈의 이런 실리카 사이에다가 첨가함으로써 아주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그 터프닝을 시키고자 하였고 그리고 이런 터프닝 메커니즘을 보고자 했습니다. 시스템은 에폭시 레진으로서 펑셔널리티가 2인 그 바이페닐 타입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하드너로서는 이런 페놀 로글라 타입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사이즈의 기존 실리카로서는 스페리칼 타입 실리카를 사용했고 포퓰러로 사용되는 클레이나 나노 실리카의 경우에 있어서는 클레이는 서드문 클레이 플러스 30B를 사용하고 나노 실리카는 입자 반경이 입자 크기가 11나노인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EMC 나노 컴파짓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클레이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클레이하고 에폭시를 우선 믹싱한 후에 여기다가 하드너와 촉매 그리고 커플링에 처리가 된 실리카를 드라이 블렌딩, 즉 미케니컬하게 블렌딩한 후에 그리고 한 100도 정도에서 트롤밀을 이용해가지고 믹싱하고 이것을 상온으로 쿨링한 다음에 파우더링해서 몰딩해가지고 CP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포뮬레이션을 잠깐 살펴보면은 그 포퓰러로 사용된 클레이나 나노 실리카들이 그 전체 그 웨이트 비율을 따졌을 때는 0.1%밖에 안 되는 아주 소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터프니스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살펴보면 우선 이제 레이저 블레이드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샤프한 프리크랙을 형성시킨 후에 3포인트 밴딩 모드로서 그 로드 값을 측정하고 그 계산식에 의해서 터프니스 밸류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노 파티클들이 어떤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템을 찍어왔는데 클레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잘 큰인데요. 이런 레이어들이 어느 정도 파셜리 익스폴레이드 된 형태로서 잘 분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노 실리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11나노라고 했는데 11나노 그 사이즈의 나노 실리카들이 좀 에그리게이션 되거나 아니면 에글로버레이션 된 상태에서 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 실제 EMC 시스템에서는 큰 마이크로 사이즈 실리카가 들어가는데 그때 분산된 형태는 템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단지 이건 핸드 믹싱에서 이런 관찰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트롤미를 사용한 하이토크 믹싱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분산성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미케니컬 데이터 살펴보면 그 DMA 결과인데요. 보면은 TG 이상 여거의 플렉트 리전에서 그 파티클 그 함량이 증가할수록 보시는 바와 스토리 모듈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그 나노 실리카와 달리 그 플레이를 첨가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유리전형 온도를 나타내는 타델타 픽이 그 고온으로 시프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레이어 실리케이트가 스펙트리어티가 큰 물질이고, 따라서 이런 것들이 또 에폭시레이 자체의 모빌러티를 감소시킴으로써 TG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터프니스 결과인데요. 보시면 플레이를 첨가했을 경우에 보시면 상온에서는 그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없고 고온으로 갈수록 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실리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플레이와는 다르게 상온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고온에서도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효과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나노 파티클이 첨가한 경우에 그런 지원치 밸류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밸류라는 렐러티브 터프니스로서 나타내면 요즘과 같이 좀 더 상온 고온에 있어서 터프니스가 특히 6배까지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그 함량이 매트릭스 대비 1%만 첨가되더라도 그 터프니스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파괴 단면을 살펴보면 상온에서 나노 파티클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마이크로 사이즈 실리카에 그 베어 서피스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클레이 첨가되거나 실리카를 첨가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 아주 러프한 그런 실리카 서피스를 부분으로써 크랙이 디플렉션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앞에서 상온에서 클레이를 첨가했을 때는 증가하지 않고 나노 실리카만 첨가했을 때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걸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마이크로 사이즈 실리카를 첨가하지 않고 단지 나노 파티클만 첨가한 경우에 온도에 따라 어떻게 터프니스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니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온도가 증가하면서 이제 플라트 디포메이션 하게 되기 때문에 증가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 그 나노 실리카도 이런 경향성을 보이지만 클레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00도씨까지도 전혀 증가하지 않다가 갑자기 증가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감소하는 걸로 봤습니다. 이거를 파괴 단면을 통해서 살펴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클레이는 전혀 100도 이하의 온도에서 마이크로 사이즈 어떤 디포메이션 전혀 하지 못하고 나노 실리카 사이즈나 나노 실리카를 첨가했을 때는 이런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함으로써 터프니스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MC의 파괴 단면에서 볼 때 플레이는 이렇게 러프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디포메이션 함으로써 러프한 게 아니라
클레이에서 러프하게 보이는 것이고, 나노 실리카를 첨가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뜯긴 형태예요. 즉, 디포메이션을 많이 하면서 파괴가 일어났기 때문에 프랙처 에너지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G 이상의 고온에서 파괴 단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노 파티클들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이 프랙처 단면이 플랫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플레이가 첨가됐거나 아니면 나노 실리카가 첨가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러프하면서 어떤 매트릭스 자체가 이렇게 뜯겨나간 듯한 이런 모포즈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온에서도 이렇게 나노 파티클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크랙이 디플렉션을 어느 정도 유도하면서 플러스 디포메이션까지 같이 유도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스키마틱하게 그려보면, 이제 이러한 나노 파티클이 들어가거나 클레이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나노 실리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마이크로 사이즈 실리카와 동일한 물질이기 때문에 서피스에 많이 붙어 있고, 또한 매트릭스도 있겠지만, 따라서 크랙이 매트릭스 쪽으로 유도되는 것을 유도를 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큰 마이크로스코픽한 디플렉션도 유도되고, 또한 매트릭스가 깨져나가면서 디포메이션까지, 플라스 디포메이션까지 유도를 함으로써 퍼프니스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고, 나노 실리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상온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상온 이상 온도에서 마이크로 크랙 디플렉션까지도 유도를 함으로써 퍼프니스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존의 어떤 다른 방식이 아니라 아주 소량의 전체 질량이 한 0.1%밖에 안 되는 그런 나노 파티클들을 첨가함으로써 크랙 디플렉션과 플러스 디포메이션을 유도해가지고 상온에서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터프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EMC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